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무죄가 나면서 지금 민주당은 희희낙낙,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에 나와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 언제까지 갈까요? 소나기는 이재명이 잠시 피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어제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대표는 기자회견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란 모양입니다. 자, 법조인들은 대부분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튀는 판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사의 결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뒤집힐 거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에 이제 올인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이 본류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을 다 망하게 하려는 이런 비판도 30대 대기업, 20대 대기업 사장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반발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의 무죄로 민주당이 희낙낙하는 동안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 대한 항의 시위, 가상자산 과세에 뿔난 2030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시위를 하는 방법도 기성세대와는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이 군중 숫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 튀는 행동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 민주당 때문에 피똥 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 뜯어 먹는 이 피똥을 산다. 자,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는 민생 겉으로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투자지를 끊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나라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역에서 코인마저 뺏어가냐는 차량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다 뜯어 민주당, 과세 유예하라 1인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집단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처리 향방이 주목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자, 지금 이 굿바이 이재명, 정치검찰 해체,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 쪽의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그 사이를 유유히 가는 차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준비 없는 급한 과세, 젊은이 등 피똥 산다, 코인 과세 유예하라. 자, 지금 이 차량이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이들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민주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지금 투자자들을 만나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 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큰일 나겠다, 외국 애들한테 다 뺏기겠다, 이런 위기를 국내 대기업들은 느끼고 9년 만에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2030들, 이 위주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민주당은 아무 생각이 없는 당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 국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이 이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누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 민주당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KOL, 이 시위 차량 운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시작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과세 유예를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 돈이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 원 들어가지만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투자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12차량 운행 결제 비용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인정하면서 지금 모금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KOL 측이 운영하는 차량에는 준비 없는 급한 것에 젊은이들 피똥 산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또 커피 가져가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커피를 나눠주면서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시위입니다. 자, 이걸 보면 다뜨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말인데, 다뜨더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없는 책임 없는 과세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과세를 즉각 유예하라, 이런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미 다뜨더민주당은 새로운 단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무죄 위증조사 하나 나왔다고 어제 희희낙낙 웃기지 마십시오. 본질은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정작 민주당이 아파할 것은 이재명은 어차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제발 민생에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20일에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 타협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2027년으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민주당을 공격해야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그만 의석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30답게 새로운 스타일로 전국 집회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초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희희낙낙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재명의 주변인들의 구형 선고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김인섭 전 백현동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김인섭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이 혐의로 공범 신분 상태에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재판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검찰이 방금 전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 중형을 명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 대장동 민간입자 등에서 19억 원을 수수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의 멤버들 박영수 전 특검 말고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혐의가 없이 무사히 흘러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억 클럽의 이름이 오른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는데 대장동의 키맨입니다. 중심인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재명 대표, 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12년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역시 대장동 재판에서 무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 성남FC 뇌물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박영수 전 특검이 징역 12년 구형이면 이재명은 징역 20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올 만큼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해서 완패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검찰이 방금 전 이 박영수의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사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함에도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자, 박영수 전 특검이 이렇게 사회적 평가를 받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별검사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이렇게 부패 범죄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구형되는 것을 지켜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박 전 특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선고 여부에 따라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의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을 맡아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에 대여금 명목으로 김만배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때 특검으로 성과 명성을 날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지금 계속해서 참 망신스러운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일부 유죄가 되고 이제 이번에 결심 공판에서 무려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아무튼 대장동의 정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물론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김동현 부장판사가 역시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징역 한 20년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K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경북 안동의 고향을 찾은 이재명 대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산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이 법적으로는 예산안 마감 날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삭감한 예산, 특히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 등 이 공공기관, 특히 이 사정기관의 예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경찰, 꼴보기 싫어서 거의 보복 예산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민주당을 향해서 예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대표하는 이재명, 본인이 재판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평정심을 잃은 것인지, 아무튼 어제 고향 안동을 찾은 이재명에게 이철우 지사가 아주 쓴소리를 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철우 경북지사, 물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민주당의 자체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예산 정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고 우리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새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처리하려 하면서 정액 수정안을 내라고 하는 등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철우 지사 작심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2025 경주 에이펙 지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짓입니다. 거의 공포탄인지 아니면 진짜 같이 죽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국회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말이지 당신들 정부가 증액한 수정안을 내놔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지금 민주당도 속으로는 겁이 좀 날 겁니다. 이렇게 감액한 것만 통과시키면 지금 민주당 광주든 전남이든 지역구 의원들이 요청한 예산들 다 반영이 안 됩니다. 물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이걸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오로지 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지사에게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은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다. 정부가 쓸데없이 특수활동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 경찰, 사정기관 특활비를 중심으로 삭감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에이펙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지사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지 않느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장난을 치듯이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경북 포항으로가 죽도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삭감 예산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는데 원래 국회가 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 자기가 재판받아서 징역형 나오고 하니까 열받아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본인도 알 겁니다. 자,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 거대하다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실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사를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대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폭거, 이재명은 답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